QLD, TQQQ 들고 계시다면 지금 제일 위험한 건 조정이 아니라 기준 없이 들고 있는 겁니다. 나스닥 100과 S&P 500을 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감정과 뉴스에 돈을 맡기는 순간부터 계좌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요즘 돌아다니는 일론 머스크 3년 뒤 시장 이야기 자극적이라서 그냥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의 핵심만 뽑으면 의외로 단순합니다. 지능의 가격이 내려가면 사람의 노동이 아니라 시스템의 지분이 더 중요해진다. 그러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승자를 맞히는 게 아니라 승자들이 들어오는 경기장 자체를 사는 것이다. 이게 결국 지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한 번 더 미끄러집니다. 지수를 산다고 해놓고 또 개별 종목처럼 굴리기 때문입니다. 오르내림에 반응하고 한 번에 몰아사고 공포가 오면 팔고 다시 FOM으로 사고. 지수는 길게 들고 갈 때 강해지는데 사람은 짧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스닥 100과 S&P 500을 그리고 QLD와 TQQQ를 어떻게 사야 덜 흔들리면서도 공격적으로 갈 수 있는지 바로 실행 방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문장만 박아두겠습니다. AI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무서운 이유는 기술이 발전해서가 아니라 그 과실이 소유자에게 먼저 몰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고지능이 비쌌습니다. 의사, 변호사, 개발자, 회계사, 설계자, 이 사람들이 돈을 벌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희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동화와 AI는 희소성을 깎아버립니다. 똑똑함을 파는 직업이 점점 가격 경쟁으로 들어갑니다. 잘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무료에 가까운 도구가 생기면서 단가가 떨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일자리가 없는데 경제가 돌아가냐?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두 갈래가 갈립니다. 공포에 머무는 사람은 안전하다고 믿는 것만 붙잡습니다. 예금, 원화, 현금, 익숙한 부동산, 익숙한 자격증. 구조를 보는 사람은 생산성이 어디로 쏠리는지 봅니다. 생산성의 과실은 결국 기업 이익으로 모이고 기업 이익은 결국 주식시장으로 쏠리고 그 중에서도 전 세계 최상위 기업이 모이는 지수로 흐른다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모두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가장 강한 플랫폼과 자본이 먼저 돈을 법니다. 그리고 그 강한 놈들이 나스닥 100과 S&P 500 안에 들어옵니다. 지수의 진짜 무서움은 내가 뭘 고르지 않아도 지수가 알아서 갈아 끼운다는 겁니다. 한때 강했던 기업이 무너지면 빠지고 새로 강해진 기업이 들어옵니다. 개인은 종목을 맞추려다 지치지만 지수는 교체를 자동으로 합니다. 결국 지수는 미래의 승자들을 담는 바구니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가 나옵니다. 나스닥 100을 2배로 사는 QLD, 3배로 사는 TQQQ. 이 둘은 똑같은 지수를 보되 속도를 올린 상품입니다. 속도가 올라가면 기회도 커지고 사고도 커집니다. 그래서 QLD, TQQQ는 방향보다 설계가 먼저입니다. 지금부터는 설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딱 세 가지만 잠그시면 됩니다. 기준, 분할 방어. 첫째, 기준을 하나로 고정하십시오. QLD, TQQQ를 사면서 TQQQ 차트만 보면 감정이 과열됩니다. 속도계만 보면 멀미합니다. 기준은 본주로 보셔야 합니다. 나스닥 100의 기준은 QQQ입니다. 매수 판단은 QQQ로 하시고 실행은 QLD나 TQQQ로 하시는 게 흔들림을 줄입니다. 둘째, 분할 규칙을 숫자로 고정하십시오. 분할이란 말은 다 아는데 막상 공포가 오면 손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분할은 감정이 아니라 표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1. 1차는 평소 구간에서 시작합니다. QQQ가 단기 상승을 이어가도 소액만 들어가서 자리를 만듭니다. 이건 수익을 위한 게 아니라 기준을 지키기 위한 자리입니다. 2차는 조정 구간에서 들어갑니다. QQQ가 단기 추세를 꺾고 흔들릴 때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때 중요한 건 한 번의 크게가 아니라 같은 금액으로 반복입니다. 3차는 공포 구간에서 들어갑니다. 뉴스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말하는 구간에서 남아있는 탄약으로 들어갑니다. 이 탄약은 평소에 남겨둔 현금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은 분할의 횟수보다 마지막 탄약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QLD, TQQQ는 마지막 탄약이 없으면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셋째, 방어를 무조건 넣으십시오. 레버리지의 진짜 적은 하락이 아니라 변동성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흔들리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방어는 선택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방어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현금이 있어야 공포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도 지금 비싼 거 아니냐? 폭락 오면 어떡하냐? 레버리지는 결국 망한다는 말도 많다. 좋습니다. 이 질문들 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답도 현실적으로 가야 합니다. 먼저 지금이 비싼지 싼지 맞히는 건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맞히려는 순간 타이밍 게임이 됩니다. 타이밍 게임은 대부분이 지는 게임입니다. 대신 이렇게 바꾸십시오. 지금이 비싸 보이면 매수 속도를 늦추십시오. 지금이 싸 보이면 매수 속도를 올리십시오. 한 번에 올인을 하지 말고 속도만 조절하십시오. 이게 지수 투자자의 생존 기술입니다. 다음, 폭락이 오면 어떻게 하냐? 폭락은 사건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중요한 건 폭락을 피하는 게 아니라 폭락에서 퇴장하지 않는 겁니다. 퇴장만 안 하면 지수는 다시 교체하고 다시 성장합니다. 퇴장하면 그 다음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폭락 대비는 예측이 아니라 장치입니다. 현금 쿠션, 분할 규칙, 기준 차트. 이 세 개가 장치입니다. 다음, 레버리지는 결국 망한다. 레버리지가 망하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사람처럼 굴리면 망합니다. QLD, TQQQ를 단기 도박처럼 몰아치면 계좌가 먼저 무너집니다. 하지만 지수 기반으로 기준과 분할을 잠그면 공격성을 유지하면서도 생존 확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레버리지를 평생 들고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간마다 무게를 조절하라는 겁니다. 상승이 과열되면 가볍게, 공포가 오면 무겁게. 이게 레버리지의 현실적인 사용법입니다. 그럼 이제 나스닥 100과 S&P 500을 어떻게 섞어야 하냐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답은 한 줄입니다. S&P 500은 바닥을 단단하게, 나스닥 100은 천장을 높게. S&P 500은 시장의 체력입니다. 미국의 산업 전체를 담고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나스닥 100은 성장의 엔진입니다. 기술과 혁신이 몰려있고 상승장의 힘이 강합니다. 여기서 QLD, TQQQ는 엔진을 더 강하게 돌리는 장치입니다. 엔진이 강해지면 차체도 필요합니다. 차체 역할이 S&P 500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이렇게 잡으시면 좋습니다. 1. 기본은 S&P 500으로 깔아두십시오. 이건 흔들려도 버티는 자산입니다. 계좌의 수면을 낮추는 역할입니다. 2. 성장 파트는 나스닥 100으로 올리십시오. 장기 성장의 핵심을 가져갑니다. 3. 공격 파트에서만 QLD, TQQQ를 쓰십시오. 이 비중은 본인이 버틸 수 있는 만큼만. 많이 넣는 게 실력이 아니라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비중이 실력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디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격 파트는 시장이 좋을 때 늘리면 늦습니다. 공포가 올 때 늘려야 평균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공격 파트는 평소에 억지로 키우지 말고 공포가 오면 규칙대로 키우는 방식이 맞습니다. 이제 진짜 실행 루틴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매주 10분만 쓰는 방식입니다. 1. QQQ 한 장만 보십시오. 추세가 살아있는지 흔들리는지 공포인지. 이건 느낌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2. 이번 주 매수 금액을 정하십시오. 큰 돈을 정하려 하지 마시고 반복 가능한 돈을 정하십시오. 반복이 쌓이면 타이밍을 이깁니다. 3. 분할표에 따라 실행하십시오. 조건이 오면 사고, 조건이 아니면 안 삽니다. 이것만 지키면 뉴스가 시끄러워도 손이 덜 떨립니다. 4. 상승장에서 할 일도 정하십시오. 상승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망합니다. 오르는 동안 더 넣고 꺾이면 공포로 팝니다. 상승장에서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기준을 지키고 현금을 다시 채워두는 겁니다. 다음 공포가 오면 그게 무기입니다. 이쯤에서 또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개별주는 아예 안 하냐? 개별주는 해도 됩니다. 다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지수라는 방주가 먼저이고 개별주는 그 다음입니다. 방주 없이 카누만 타면 파도 한 번에 끝납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아이 교육비를 줄여서 지수를 사라는 말이 너무 과격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교육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육의 목적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지식을 외워서 경쟁하는 시대에서 도구를 써서 생산하는 시대로 넘어갈수록 아이에게 필요한 건 더 높은 스펙이 아니라 더 높은 선택권입니다. 선택권은 시간이 만들고 시간은 자본이 만듭니다. 아이에게 줄 최고의 선물은 불안한 노동이 아니라 불안하지 않은 기반입니다. 그 기반이 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예측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자동화와 AI가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흐름은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 흐름의 과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지수입니다. 나스닥 100과 S&P 500은
누가 이길지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결국 이기는 쪽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를 사는 겁니다. QLD와 TQQQ는 그 구조에 속도를 붙이는 도구입니다. 도구는 강력하지만 기준과 분할과 방어가 없으면 도구가 아니라 폭탄이 됩니다. 모든 투자는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로 받아들이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 비중과 속도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기준 없이 흔들리는 것보다 기준을 만들고 반복하는 사람이 결국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습니다. 오늘 밤 할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QQQ 기준을 정하고 분할표를 만들고 현금 쿠션을 남겨두십시오. 그 세 가지만 잠그면 내일의 뉴스는 공포가 아니라 조건 확인이 됩니다. 조건이 오면 사고, 조건이 아니면 쉬면 됩니다. 이게 지수 투자자가 이기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